네, 3월 6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한 명부가 제출이 됐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두 조례 폐지안 전부 다 2만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던 3월 14일 의회 홈페이지 통해서 명부 제출이 공표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의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의의신청 기간 거친 후에도 약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명부에 대해서 행정에서 명부 검증을 가진 후에 그 후에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수리가 되면은 30일 이내에 의장이 발의를 하게 되고 발의 1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 검증 작업까지 다 거친 후에 필요 서명수가 그래도 다 충족이 돼서 보정까지 다 거친 후에 되면은 의회 심사를 통해서 수리가 되고 수리가 되면은 이제 의회에서 폐지에 대해서 표결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군요.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에 깃발을 뺏고 뺏기는 무슨 게임 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인권조례야말로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기본법인데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충남에서 유독 매번 이렇게 번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민들은 일부 단체들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서 보수정당이 도의회 의석수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의석수를 다시 차지하고 나서 또 그런다면 이후의 지방자치도 결과는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모를까요?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왜 모를까요? 이거는 특정 단체나 특정 계급이나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많이 보장되자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짓밟히지 않는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해놓은 인권조례인데 이것이 마치 정치적 그 고지를 향한 기득권의 쟁탈전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권이 진짜 정치적이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극렬한 단체들의 이러한 그 잘못된 처사에 대응해서 더 많은 충남 도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묵과하지 않고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도의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전철을 밟지 마시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해도 될 만큼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인권조례를 꼭 유지시켜서 충남도민 누구나가 인권조례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이 앞에서 지금 몇 년째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지역사회에서 계속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보면 2012년도에 충남에 인권조례 생길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충남에서 인권을 다루는 이야기를 좀 권리를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더 강화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폐지되고 나서 다시금 9월달에 다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자지우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된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현장에 혹은 아니면 학교 과학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인권교육을 통해서도 만나고 노동인권교육 또 상담 권리구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늘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붙습니다. 혹시 다들 아실까요? 네, 미래라는 단어가 붙죠. 미래의 주역, 미래를 대변한 미래 세대의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나 인권 조례 폐지하자고 이제 안을 내는 그 의견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런 단어를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구나. 순정적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교육을 가르쳐야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될 우리가 오히려 비교육적인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학부모와 또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는 거다라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발상과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적이라는 말 뜻 다 아시죠? 네, 순순히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한 사건, 사고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순종적이어야 된다고 대상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그렇게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이야기하고 충남인권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나쁜 조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건지 그게 누구의 기준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손바닥 인권조례집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리를 이야기하고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이런 조례 폐지의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과정을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잘못된 그런 자세와 태도 그리고 관습을 이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여전히 이런 논란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종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가 있고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종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반윤리적인 행동이다, 반인권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느 누구의 기준인지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냈는지 왜 그런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이 폐지 운동 자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만 중단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충남인권 조례가 다시는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고 이런 활동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할 일이 많습니다. 각자 모든 단체에서 저희가 유기충남 공동인동이라는 이렇게 단체를 오히려 꾸려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각자 단체별로 할 일도 많고 지금 또 해야 될 일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충남 이슈가 많죠 요즘. 그래서 저 충남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슬픕니다. 네, 위기충남이 충남 그냥 온전히 위기라는 말이 빠지고 온전히 개개별로 다 존중받고 존엄한, 그래서 차별과 혐오 없는, 누구는 배제되지 않는 그런 충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석입니다. 한비태라는 이름이 사실은 좀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조금씩 언급됐지만 우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런 어떤 폐지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공격의 무기로 삼아서 많은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성애를 이렇게 어떤 표적으로 삼아서 동성애 분들에게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도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이 이제 2023년인데 1990년대 또는 1980년대를 저는 떠올리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장애 당사자들이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는 주체 자체를, 당사자 개인 자체를 드러내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동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직도 그냥 장애 당사자는 집에나 있지 무슨 사회생활이냐 이런 식으로 장애 당사자의 어떤 활동의 의지나 그런 어떤 권리를 좀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긴 하는데, 동성애자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1980년대, 90년대 시대와 어떤 그 시절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큰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정 어떤 세력으로 지목돼가지고 이렇게 공격당하는 어떤 현실은 정당한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저의 과거의 상황과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렇게 옳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들은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권리의식을 가지게 돼서 그런 필요 없는 어떤 권리의식까지도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 또는 교육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좀 축소시키고 또 변형시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 쪽에서요. 그런데 저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표현의 한계를 좀 이렇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인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가 기능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널리 이렇게 알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의 인권조례의 어떤 의미가 자꾸만 뭔가 특정한 어떤 가치를 이렇게 한편으로 쏠려서 뭔가 이렇게 추구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이렇게 좀 공격당하는 부분들은 매우 인권조례의 취지를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를 이렇게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민과 학생분들을 포함해서 한 1년에 제가 이제 1000여 명 정도의 학생분들 또는 시민분들과 만나서 인권을 고리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어느 한순간에도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혐오하거나 또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이렇게 일어 올린 적이 없고, 또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그 편협된 논리만을 가지고 차별을 조장하는, 그리고 차별을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내면서 인권조례 폐지 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르짖는 아주 극소수의 특정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고요. 인권조례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힘줘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